친구들 안녕하세요. 일가기의 잠자리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친구들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모두 눈을 감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이야기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편안하게 천천히 잘 자요. 플란다스의 개. 이곳은 벨기에 작은 마을 플랑드르. 고요한 초원과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풍차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마음 따뜻한 소년 네로와 외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직한 개 파트라슈가 있었습니다. 파트라슈는 한때 혹독한 노동을 견디던 개였습니다. 철물점 상인에게 혹사당하며 쇠사슬에 묶여 무거운 짐을 끌었고 굶주림과 상처를 이기면서 살았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네로는 길가에서 기진맥진한 파트라슈를 발견했습니다. 네로는 힘이 빠져 쓰러져 있는 그 개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지요. 할아버지, 이 개가 너무 아파 보여요. 도와줘야 해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로야, 우리 집도 먹을 게 부족하다. 하지만 저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개는 네로와 할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파트라슈야. 내 친구가 되어줄래?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살자. 파트라슈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네로의 손길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네로의 눈빛과 손길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충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셋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파트라슈는 건강을 회복한 뒤 네로와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실은 수레를 끌고 마을로 나가 시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때론 수레를 끌고 때론 네로 곁을 지키며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고단한 길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아무 말 없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네로의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가며 네로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풍차 방앗간 집의 외동딸인 아로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네로를 늘 다정하게 대했고 네로도 아로아와 있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아버지 바스코제츠는 가난했던 네로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로아는 네로의 그림을 좋아해 주었고 네로는 그 미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로, 오늘도 그림 그렸지? 보여줄래? 아로아는 네로의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로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그린 건 아닌데 네가 좋아해 준다면 기뻐. 파트라슈는 그런 둘을 곁에서 지켜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네로와 파트라슈는 돌담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많은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네로는 언제나 쑥과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길가의 나무판, 허름한 낡은 종이, 마을 담벼락, 모두 그의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파트라슈의 모습, 아로아의 웃음,
아이들이 뛰노는 광장, 저녁 노을 같은 소박한 풍경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앤트워프 대성당. 그곳에 걸린 루벤스의 성화는 네로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그림을 가까이서 볼 때 네로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색과 빛, 인물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의 문 앞에는 입장료를 받았고 네로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림을 보여주지 않다니. 정말 너무해, 파트라슈. 네로는 크게 실망했지만 화가가 되기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그림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저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네로는 밤마다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네로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림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네가 얼마나 정성껏 보느냐가 중요해.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열이 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집안일과 우유 배달은 모두 네로의 몫이 되었습니다. 네로는 수레를 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파트라슈는 더 무거운 짐을 끌며 네로를 도왔습니다. 네로는 피곤했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그에게 쉼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로아가 와서 몰래 네로의 그림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스케치북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네로, 내가 그려준 이 풍경 정말 좋아. 네로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기뻤습니다. 아로아의 작은 격려는 네로의 하루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어느 해 앤트워프에서 어린 화가들을 위한 그림 대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로는 마음이 뛰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그 상금으로 할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며 손가락이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들판과 바람개비, 파트라슈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네로의 사랑과 희망이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 네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림을 들고 앤트워프로 갔지만 이미 대회는 끝난 뒤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바쁜 눈길로 작품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네로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손에 남아 있었지만 희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낙담한 네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제츠 아저씨의 풍차 방앗간 곡물 창고에서 불이 났고 이웃들은 소리내어 불을 끄려 달려갔습니다. 네로는 불이 난 집 근처에서 파트라슈를 발견했습니다. 파트라슈는 거기서 연기와 불꽃 사이로 깊은 숨을 쉬고 있었고 온몸에는 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파트라슈가 불을 낸 범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저개가 불을 질렀다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아로아의 아버지도 곡물 창고에 불이 난 것을 전부 파트라슈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로는 부르짖었습니다. 아니에요. 파트라슈는 불을 끌어왔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의심은 무거운 돌처럼 둘 위로 쏟아졌습니다. 누명은 빠르게 퍼졌고 파트라슈와 네로는 마을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할아버지의 병세까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상에서 할아버지는 손을 모으며 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로야, 너는 잘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론 흐리지만 내 착한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할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네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유 배달일도 끊겼고 월세를 내지 못해 파트라슈와 함께 빈집을 나와야 했지요. 네로는 그림, 우정, 그리고 희망을 한꺼번에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스케치북을 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네로는 파트라슈에게 음식을 주지 못해 미안해했어요. 자기도 며칠째 굶고 있었으면서 말이지요. 파트라슈는 그런 네로 옆에서 머리를 기대며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마을은 화려한 등불과 웃음으로 떠들썩했지만 네로와 파트라슈의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파트라슈의 따뜻한 몸에 얼굴을 묻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을 단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네로는 파트라슈를 일으켜 앤트워프로 향했습니다. 눈은 깊었고 길은 미끄러웠지만 두 친구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발걸음 중에 파트라슈가 뭔가 냄새를 맡고 멈췄습니다. 눈을 파헤쳐 보니 갈색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건 아로아 아버지의 지갑인데. 코제트 아저씨의 지갑을 발견한 네로는 무언가를 결심하고 아로아 집으로 갔습니다. 풍차 오두막 집엔 모두 마을 파티에 가고 아주머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파트라슈가 이 지갑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부디 파트라슈를 잘 보살펴 주세요. 파트라슈가 절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로는 파트라슈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어둠 속으로요. 네로는 지갑과 함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파트라슈를 풍차 방앗간에 맡기도 떠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배고픈 파트라슈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파트라슈는 먹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나간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잠깐 문이 열린 틈을 타 파트라슈는 네로를 찾으러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대성당에 다다랐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네로의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풍차 방앗간을 뛰쳐나온 파트라슈를 다시 만나게 되고 성문 앞에 주저앉아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파트라슈, 미안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나 봐. 파트라슈는 고개를 들어 네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둘의 숨이 하얀 입김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와 함께 성당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천사가 인도하는 것처럼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내부는 어두웠지만 포근했고 그림들은 말없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곳에는 루벤스의 성화가 걸려 있었고 달빛이 환하게 그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네로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붓질 하나, 색 하나에 인생의 많은 순간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로는 가만히 파트라슈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드디어 보았구나. 이걸로 됐어, 파트라슈. 너도 많이 피곤하지? 사실 나도 이젠 지쳤어. 네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 친구의 몸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성당을 비추는 새벽빛 속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대성당 안에서 잠들어 있는 소년과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소문은 곧 퍼졌고 많은 이들이 네로와 파트라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에 미안함과 슬픔이 자라났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의 이야기는 비극적이면서도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루벤스의 그림은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그 소원은 평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 작은 친절을 잊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진짜 친구는 말로만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말없이 손을 내미는 존재입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편안한 꿈나라로 잘 자요.